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성장하고 또 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엄청난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던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바로 단계 겐조인데요. 오늘 단순히 건물을 넘어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렸던 그의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시작부터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1964년 도쿄올림픽의 심장이었던 요요기 국립경기장입니다. 마치 거대한 텐트 같기도 하고 우아한 곡선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이 지붕 좀 보세요. 바로 이 건물 안에 단계 겐조의 건축 철학, 그 모든 게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일 수 있을까? 이게 단계의 겐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볼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일본을 위한 건축가, 단계 겐조. 그가 과연 이 거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단계 겐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건물만 짓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도쿄대 교수이기도 했고 특히 전쟁 후 폐허가 된 일본을 다시 일으키는데 정말 온몸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평생을 바쳤고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까지 받게 되죠. 그런데 단계의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가 서 있던 시대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파괴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도시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됐어요. 이건 무너진 걸 다시 쌓는 복구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파괴 위에 또 다른 위기가 덮칩니다. 바로 인구 폭발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집은 없고 도시는 미어터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이 이중의 위기 속에서 정말 급진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탄생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메타볼리즘입니다. 메타볼리즘, 우리말로 하면 신진대사잖아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요.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도시를 그냥 딱딱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자는 거였죠. 우리 몸의 세포가 낡으면 교체되고 또 자라나는 것처럼 도시도 그렇게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 와,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의 원칙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도시는 살아있다. 둘째, 건물 부품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할 때마다 갈아 끼우거나 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이 작은 방 하나에서부터 거대한 도시 전체까지 다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어떤 미래가 닥칠지 모르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거였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단계 겐조가 이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현실의 건물로 만들어냈는지 그 실제 작품들을 만나보러 가시죠. 그의 비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하는 상징적인 곳이죠. 여기서 단계는 필로티라는 기법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건물을 기둥으로 이렇게 쑥 들어 올려서 1층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줬죠.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어떻게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정말 멋진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64년. 이 해는 일본에게 정말 중요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라고 보여줘야 했거든요. 바로 도쿄 올림픽이 열린 해입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을 위해서 단계가 내놓은 요요기 국립경기장. 이건 그야말로 건축계의 혁명이었습니다. 저 지붕을 보세요. 마치 거대한 다리, 현수교처럼 단 2개의 케이블로 저 무거운 지붕을 공중에 그냥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안에 들어가면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 단 하나도 없는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공간이 탄생한 거죠. 이건 그냥 경기장이 아니었어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일본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문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메타볼리즘 철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972년에 완공된
낙하긴 캡슐타워. 이 건물은요, 말 그대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집들을 쌓아 올린 탑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하나하나의 캡슐이 정말 재밌게 생겼죠? 진짜 무슨 거대한 서랍장 같지 않나요? 이 서랍 하나하나가 완벽한 기능을 갖춘 집이고요. 이걸 저기 보이는 중심 기둥에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낙하긴 타워의 컨셉은 정말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일단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2개를 뼈대로 세워요. 그리고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들어 온 주거 캡슐 140개를 가져와서 거기에 볼트로 착착 조립하는 거죠. 각 캡슐은 그 자체로 완벽한 미니 아파트였고요. 이론적으로는 캡슐이 낡으면 새 걸로 그냥 교체만 하면 되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영원히 늙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했던 비전은 결국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캡슐 하나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새로 짓는 것만큼이나 비쌌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복잡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건물이 서 있던 50년 동안 캡슐이 실제로 교체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너무나 시대를 앞서 나간 꿈이었던 셈이죠. 그럼 단계의 아이디어는 결국 실패한 걸까요? 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19세기 말의 그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커리어를 쭉 돌아보면요. 50년대에는 재건의 상징을 세웠고 60년대에는 미래도시라는 혁신적인 선언을 했죠. 그리고 70년대에는 그 꿈을 직접 현실로 지어 올렸습니다. 80년대 이후로는 프리츠커상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건축의 미래를 이끌었고요. 정말 그의 발자취 자체가 일본 현대건축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보세요. 단계의 아이디어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멋지게 다시 태어났죠. 살아 변화하는 도시라는 그의 비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지금의 스마트 시티 개념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 캡슐타워에서 보여준 조립식 건축 방식은 오늘날 빠르고 효율적인 모듈러 주택의 원조격이에요. 그리고 낡은 부분을 교체해서 건물을 계속 쓰자는 생각은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의 핵심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와, 60년 전 그의 상상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위대한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정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소자키 아라타, 반시게로 같은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단계 겐조가 세계 무대로 향하는 길을 먼저 닦아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낙하긴 캡슐타워는 정말 안타깝게도 2022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건물은 사라졌지만 이 캡슐 중 일부는 전 세계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아이디어, 그 영혼은 살아남은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타워는 사라졌지만 그 아이디어는 살아남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과연 무엇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지어야 하고 또 무엇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어야 할까요? 어쩜 이게 바로 단계 겐조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